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사유재산을 처분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것인데 무슨 공무원 특별권력 관계 안에서 권장하면 몰라도 그것이 시장 원리에 따라서 작동하도록 해야지 시장 원리에 맞지 않게 강제로 팔아라. 저는 아주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조세제도라든지 종합적인 제도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유능한 정부이지 정책은 작동 안 되는데 너 이 집 팔아 이 무능을 스스로 자인하는 거죠. 그리고 헌법상 그런 정신과도 반한다고 봅니다. 저는.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는 유독 다주택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법안을 만드는 국회의 경우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86명이 다주택자이고 이 중 17명은 국토위와 기재부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특히 국토위에는 19대, 20대, 21대, 12년간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는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이 있습니다. 이분은 국회의원 중 최고로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의원이기도 한데요. 그는 집값이 올라 자신은 세금을 더 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상식 밖의 주장으로 모든 일을 경악시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통합당은 원내정당 중 다주택자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주택은 죄가 아니며 정부 정책이 정교하게 다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불리하도록 정책을 짜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그도 역시 최근까지 다주택자였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문자 한 통, 손혜원 의원의 오래된 공장 하나, 김의겸 대변인의 집 한 채, 그걸 가장 많이 비판하고 비난했던 이들이었습니다. 대체 창피한 건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상정한 군사독재 시대에도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앞으로 민주당은 이야기 하지 마세요. 백혜령 간사님과 김도욱 간사님은 이제 나가셔서 수의 구성에 대해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을 안 했어야죠. 전체회의. 토론하실 위원님들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도 없이 이렇게 나가시는 게 아니 과연 민주주의입니까? 아니 토론도 없이 이렇게 나가는 게 민주주의입니까? 토론하고 그렇게 표결 강행할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지금 내가 언제 표결 강행한다고 했습니까? 안 할 겁니까 그럼? 안 한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토론부터 하셔야죠. 아니 토론을 하면 토론이 종결돼야 표결을 하든 말든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토론이 안 됐습니다. 토론이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토론 말고 찬반 토론을 해주십시오. 찬반 토론을 임해주세요. 자 그렇게 찬반 토론하고 나면 찬반 토론하고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찬반 토론하고 나면 의결에 들어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표결할 거 아닙니까? 토론을 해요, 그러니까. 다수당이 독단적으로 표결할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 보고 토론을 하라고요? 다음에는 또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지. 아니 그러면 소수당 의원은 국회의원도 아닙니까? 독재적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떠들고 나면 소수당의 책임도 있어요. 왜 우리가 덜덜이 있습니까? 무슨 책임이 있어요? 소수당이 반대 표결을 하는 게 들러리입니까? 뻔히 보이는데 덜덜이죠. 12대 6인데 뻔히 보이는데 덜덜이죠. 아 그러면 다수당일 때만 의정활동 하십니까? 다수당이고 소수당이 국회를 이렇게 운영한 전례가 다수당일 때만 없잖아요. 의정활동 하시고 네? 소수당이 되면 의정활동 전부 거부하신다. 우리 아닙니까? 우리 권리를 박탈했잖아요. 우리 권리를. 이런 민주주의가 어디 있어요? 어떤 권리를 박탈했습니까? 법안 심사 소위에서 심사할 권리를 박탈한 거죠. 소위 구성하라는 겁니다. 소위 구성이 안 됐으니 여기서 성실히 심의에 임해 주십시오. 국회법상 법안 심사 소위에서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한 거 아니에요. 좀 긴 시간 들으신 이 소리는 29일 법사위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며 미래통합당 김도읍, 조수진, 전주의 의원이 윤호중 민주당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며 질러댔던 고성이었습니다. 176석의 거대 여당을 상대로 자신들이 하자는 대로 안 되니 이제는 온갖 비판과 비난을 쏟아내며 독재다, 폭정이다, 의회 민주주의가 짓밟혔다라는
막말을 거침없이 해대고 있는데요. 1980년 민주화 운동 때나 들어봄직한 말들을 하고 앉아 있는 거죠. 이러라고 국민들이 민주당을 176석으로 거대 여당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새 잊으셨나요? 이건 폭정도 독재도 아니고 이게 다수결의 원칙인 민주주의의 기본인 건데요. 판검사의 교수에 기자의 앵커까지 뭘 좀 배웠다는 분들이 이런 망언들을 하고 있으면 대체 어쩌자는 건가요? 국민이 우스워 보이십니까? 아직도 국민들이 미개한 개나 소로 보이나요?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 무시하시는데요.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사태의 본질은 당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인 걸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토록 부동산 6개 법안을 반대하나요? 6개의 모든 법안이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입법안들인데요. 자세히 뜯어보면 소유주, 가진 자가 더 불리하게 되니 반대하는 거 아닌가요? 임대차 보호법, 부동산 거래 신고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등 이게 다 자신들에게 불리하니 막아서는 거죠. 그래서 아침부터 법사위에 가서 소리치고 난리를 쳤던 겁니다. 누가 보면 나라를 뺏긴 줄 알겠습니다. 이참에 일제강점기 때 못했던 독립운동 코스프레라도 좀 하십시오. 지난 4월 총선 이후에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이후부터는 안하무인 오만불손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원 협상 과정에서도 잘 겪으셨겠지만은 최근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국무총리나 장관들이 보인 오만불손, 또 청문회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 누가 도대체 청문하는 사람인지 청문을 받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의 도발, 또 어제 있었던 각 상임위의 일방 개입, 또 소위원회와 간사가 선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도 업무 보고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일들, 특히 세금에 관한 일들을 함부로 처리하고 눈 깜짝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민주당의 행태로 봐서 충분히 그럴 거라고 짐작했지만은 의회 민주주의도 철저히 밝히고 있고, 따라서 국민들의 권리와 권익도 철저히 밝히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중진 의원들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 법안 처리 강행에 전면적인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중진 의원들과 비공개 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회의 참석자들이 전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정진석 의원은 원내외 병행투쟁을 제안했고 176석의 거대 여당에 103석으로 맞서면 번번이 밀릴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 의원은 원내에서만 모든 일을 하려다 보니 민주당이 원내에서 막아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속수무책이라고 말했는데요.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저들은 정치공작, 국정농단을 서슴지 않는다. 권력이 국민에 맞서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는 투쟁을 시작하자고 적었습니다. 김 위원장도 정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과거 방식처럼 광화문 집회나 서울 광장 집회 이런 걸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원내에서 풀어내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대중 속으로 들어가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는데요. 그는 어떻게든 여당의 폭정폭거를 알릴 방법을 강구해보자며 국회가 아닌 바깥에서의 활동도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가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문표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현수막을 걸든지 지역위원회별 소규모 집회라도 열자며 원내위원장 전체 회의를 해서 결심하고 행동하는 순서만 남았다고 강조했는데요. 조혜진 의원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 4년 임기에 집착할 이유가 뭐가 있나라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걸고 투쟁해야 할 시기가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다시 장외로 나간다고 합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있으나 마나 존재 가치를 알 수 없는 이 발목 정당이야말로 하루빨리 사라져야 합니다. 오늘은 이들이 대한민국 적폐임이 또다시 입증된 하루였습니다.